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바이오라는 특정 분야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충북의 오송 생명과학단지야말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시작과 오늘에 이르는 10여 년의 세월 한복판에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센터장이자 충북대 약학대학장인 홍진태 박사의 땀밴 모습이 우뚝합니다. 오늘 그 홍진태 박사를 모시고 그간의 여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오 산업. 쉽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바이오 산업하면 우리 이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는 세계 경제의 중심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산업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자동차, 반도체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산업이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은 계속적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중심 산업이 됐다라는 게 바이오 산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9년부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오송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그 현황과 현재까지의 성과라면 대략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요? 예, 우리가 1994년도에 국가에서 보건의료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초로 오송 생명과학단지라는 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설립 후에 우선은 바로 이어서 2010년도에 소리 말하는 식약처 등의 6대 국책기관이 입주를 하게 됐고요. 현재는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충북대, 약대 등 3개 대학 4개 학과가 이전을 하게 돼서 인력 공급 체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인프라들이 그 후로 속속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1단지가 150만 평이 조성됐고 최근에 재작년이죠. 2019년에 오송생명 2단지가 조성이 돼서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3단지로 약 200만 평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갖고 있는 가운데 저희 도내에 특히 이제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한 28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됐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10대 제약사 중에서 6개 제약사의 공장 라인이 오송 오창에 입주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바이오 생산액의 2위 내지 3위, 종사자 수도 2위, 3위, 그리고 석박사 인력 공급 체계도 2, 3위 정도로 하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생명과 태양의 땅인 충북의 바이오 산업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국책사업체들도 많이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6대 국가보건 국책기관이죠. 국책기관. 식약처 요즘 말이 많이 하는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그 보건산업진흥원 등 6대 국책기관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총 매출액의 현재는 20%가 조금 안 되는데요. 이런 속도로 가면
한 10년에는 30% 이상, 우리가 목표로 한 40%를 잡고 있는 정도로 국가 바이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가나요? 바이오 단지가 우리가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두 군데로 지정이 돼서 대구의 신서 지역에 그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또 하나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대전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 전 지자체가 모든 그 전략 산업을 바이오 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바이오 단지들이 전국에 뭐 한 2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송 바이오 단지가 가장 크고 자리를 제대로 잡은 쪽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래요. 중심, 그 다음에 뭐 연계된 그런 사업 단지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에서도 오송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단지의 중심, 허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6대 국제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바이오 인프라 시설이라고 해서 줄기세포 재생센터라든지 의과학 지식센터라든지 백신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또 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산학연이 잘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충북 지자체처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자체는 아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그래서 저는 관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관, 산학연, 공동의 바이오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단연 저희가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에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송 생명과학단지 저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제가 재작년인가요? 청주시에 가서 우리 충북의 바이오 산업 중에서 청주의 바이오 산업을 조금 고찰해본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지만, 한때 우리가 잘 나갔던 그 도시들, 울산, 그전에는 구미, 이런 정도 이상으로 가는 바이오만 가지고도 청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쌀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냥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한 40% 정도, 뭐 안 돼도 30% 정도는 2030년에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규모로 한 60조 정도가 된다면 30% 하면 2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그러면 그거의 절반인 1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조 정도 되는 매출액에 세금을 물리면 얼마를 물리는지 모르지만 10%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1조 정도 된다면 지금 정도의 청주시 예산이 한 2조, 3조 되지 않나요? 그러면 반 정도, 그러니까 그때 세월이 한 10년 지나니까 한 뭐 25%, 30% 정도가 바이오 쪽에 있는 세금만 가져도 청주시가 운영된다고 본다면 청주시가 잘 사는데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바이오 산업이 우리 충북 또 청주시의 큰 먹거리 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송 첨단과학단지 속에 충북대학 약학대학이 지금 옮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쯤 됐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반 정도를 먼저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나머지가 완성이 돼서 완전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면에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역의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게 인력 공급입니다.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약대는 약사 숫자의 공급을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교육부 하고 보건 인력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절한
인력 배출을 위해서 대학의 그 학생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데 대학원생 수는 좀 자유롭습니다. 예. 현재 대학원생 수가 500여 명이 넘는 대학이 됐어요. 그 정도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갈 거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대학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산업 인력의 기본적인 인력 공급을 충당하고 있고 또 대학원 중심이다 보니까 핵심 기술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지속 성장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업체들이 우리 대학 교수님들, 학생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좋은 그런 업적들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북대학 그 약학대학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가게 설립이 됐죠. 역사가 상당히 깊잖아요. 예, 역사가 저희들이 65년이 넘어섰고요. 우리 충북대학교가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예. 초창기에 이제 농대 다음으로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53년도에 됐으니까 68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많이 깊은데 역사에 버금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국 약대에서도 우리가 오송으로 가면서 인지도가 조금은 약했었는데 인지도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모든 대학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으로 우뚝 섰고요. 약대로서는 뭐 아주 명문대죠. 글쎄요, 순위를 면하기는 먼저 상위 저는 3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농담으로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충북대가 더 좋아요, 서울대가 더 좋아요 물어봅니다. 그럼 제 앞에서는 충북대가 더 좋죠. 농담으로 할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예, 지금까지 충북대 약대가 약사 배출을 몇 명쯤 했나요? 약사 배출은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8년도까지가 30명씩 배출이 됐고 그 후로 50명씩 배출이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 특별하게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대략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센터 플랫폼 사업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됐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저희 지역도 서울에서 가까운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력 공급 체제가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오성, 오창, 우리 충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기업들이 현재 한 5천여 명 매년 그 정도가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내 대학들이 바이오 관련 학과에서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00명이면 부족하네요? 아니죠. 2,500명이 부족한 거죠. 2,500명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또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고 4분의 1만 하고 있어서 그저 한 700명 내외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을 이제 모셔다가 또 데려다가 이제 종업원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로 인력 공급 체계가 가장 지금 문제고요.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딴 곳으로 방출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는데요. 일단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제2의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거기에는 이제 정주 여건들, 그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그 젊은이들끼리의 어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한 모든 지역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충북의 그 바이오 산업 성장 중에 가장 보람이 있는 성과가 있다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오송, 오창에 대규모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뭐뭐 회사라고 명칭을 해도 될 거는 같은데 녹십자라든지 유한양이 동화제약, 동화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그 굵직한 회사들이 부진되어 있고 이 회사들이
전국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는데 우리 오송을 비롯한 충북 지역의 큰 회사, 큰 공장들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으로 전국의 2위, 3위를 넘나들고 있는 정도로 컸기 때문에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그 첫째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고요. 또 많은 그 벤처 기업들이 점점점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은 점이 또 장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은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 민, 학연 그 지원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전방위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는 뭐 우리가 지난해에 송도가 충청북도보다 생산량을 앞섰다라는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앞서 있는데 거기는 송도? 한두 개 회사,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 대규모 회사가 단일 품목에 관해서 생산량이 앞서지만 모든 인프라, 미래 장래성 이런 걸 보면 저희 지역이 저는 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홍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송과 오창을 한데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송, 오창 우리가 오송 바이오밸리라는 축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뭐 오송이 이제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심지어는 세종서부터 출발을 해서 증평까지 가고 음성, 진천 쪽으로 약간 갈리지만 그 범위가 한 40km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가 이제 미국에 가장 크다고 하는 바이오밸리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몽고메리 카운트가 그 정도 됩니다. 거기도 우리랑 아주 유사해요. 거기도 국립보건원, 식약처가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있고 또 유명한 제약사들이 있어요. 우리랑 아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미국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뭐 행정적인 지원이나 자금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커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의 차이는 이제 규모는 아직은 적어요. 그렇지만 회사 수라든지 공급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키우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오성, 오창 혼돈돼서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바이오밸리 관점으로 그냥 우리가 묶어서 이제 명칭을 오성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몰라서 묻는 것인데 충북대 약학대학이 업무 협약을 가진 베스티안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어떤 재단인가요? 베스티안 재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오송에 임상시험센터라는 거를 민자로 유치하도록 그 우리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할 때의 기본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 민자 병원들이 아직은 오송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조금 입주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국비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비가 확보돼서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이 운영권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층, 3층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베스티안 병원이 전국에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는 한 5군데 정도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송을 그 병원들의 중심지로 이렇게 삼고 내려와서 임상시험센터의 그 역할도 하고 거기가 특화된 분야가 화상병원이더라고요. 화상 환자들. 화상 환자들. 그래서 이제 물론 좀 화상뿐만 아닌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간적인 오성의 역할을 했던 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MOU를 맺은 거는 또 우리가 병원하고 저 오성으로 저희 대학에 이전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으면 교육 교류 차원도 그렇고 임상 실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MOU를 맺었고요. 저희 이제 충북대학 병원하고는 뭐 워낙 또 같이 하는 거니까 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약국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산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폭 관심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홍 박사님이 발표하신 건가요? 예, 제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약국학회에서는 제 발표 내용은
조금 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국하는 분들이 이제 모임이 그 연구의 모임이 약국학회거든요. 그러니까 약국 경영 차원 이런 쪽에 이르겠는데 앞으로 약국 경영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지금 4차 산업의 중요한 기술들이 이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런 것들이 메인 기술인데 그것들이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 경영에도 그런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지 약국 경영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가 지금은 현재 모든 약을 제약회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많은 약이 만들긴 하지만 중요한 약들은 IT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IBM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약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제약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공동 개발하는 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경영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더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충북대 약학대학 연구팀이 확인했다는 사이카토인이 암과 동맥경화에 억제 기능을 한다는 연구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질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염증 반응이잖아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이 물질들이 어떤 거는 질병을 좀 억제를 해주고 진행을 좀 제어를 해주고 어떤 거는 질병을 만들게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이고 또 그 안에서도 인터루킨 우리는 그냥 IL이라고 해요. 32라는 그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만 발견된 사이토카인인데요. 이걸 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 연구실이 제일 많이 연구를 하는 그룹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종 질병에서 역할을 연구하던 중에 암도 억제를 하고 동맥경화도 억제하는 억제성 염증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를 확인해서 논문을 냈고요. 최근에는 저기에는 없지만은 아토피가 많은 어린이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질병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아토피 아주 많이 심해서 고통을 받아서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저 사이토카인 제가 연구했던 사이토카인이 아주 그 미국에서 제시된 FDA에서 제시된 이러한 주요한 질병 원인이다라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거를 잘 하면 조절하면 아토피가 좀 해결될 수 있다라 해서 아주 좋은 전언을 좀 냈는데 아직은 이게 사업화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은 사업 성과가 나요? 기업체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요. 기업체가 좀 많이 망설여져요. 이거를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을 개발하면 보통 10년, 15년 걸려서 한 뭐 10조 이상 들여서 하나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는 많이 됐지만 개발로 본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러시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이 시작이 충북에서 됐다고 보고 그 중심에 우리 홍진태 박사가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되고 홍 박사님 그동안 참 많은 노고를 쏟으신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연구 분야를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 분야를 아까도 좀 동맥경화도 한다고 하고 암도 한다고 하고 치매도 많이 연구를 해요. 제가 뇌졸중, 신경계 질환, 관절염, 뭐 아토피까지 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도
제가 우리 대학에서는 우수 연구, 순수 연구, 그다음에 산학 연구에서 뭐 독창적으로 많은 업적을 내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됐어요. 그 명예의 전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있는데 뭐 얘기 듣기로 나중에 제가 퇴임할 때 해줄지 죽을 때 얘기일지 모르지만 동상도 하나 세워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연구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 쪽에 많은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하고 단장을 맡으면서 또 그런 또 굵직한 여러 가지 그 바이오 관련 그 기관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경험도 좀 생기게 되고 그 연구도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또 많이 자연스럽게 각 기관에 있는 분들, 사회 단체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앞으로 뭐 무슨 일이든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다 해보고 싶다. 예.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이 강단에 쓰시기 전에 공직에 계셨죠? 예. 어디 계셨나요? 지금 우리 오성에 와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전신인데요. 그때 당시는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원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국립보건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국립보건원하고 하시면 알 텐데 그거 아주 유사한 지금 식약처의 전신인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라는 곳부터 출발해서 1990년대에 들어가서 2001년 딱 11개월을 근무를 하고 11개월? 예, 11년을 하고 거의 과장 진급할 때쯤 돼서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계셨던 곳이 학계 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거기서 실무 경험을 많이 쌓고요. 의약품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연구를 또 하게 되는 배경도 됐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와서도 연구를 나름대로 더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그 연계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약학회 52대 약학회장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52대 오는 동안에 49분이 서울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울대를 못 나왔기 때문에 부러운데요. 그래도 학회장 하면서 특히 뭐 서울대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식약처에서 근무했던 배경이 된 거고, 오성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도청으로부터 이렇게 연구도 좀 잘하지만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또 이런 공적인 일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서 불러줬던 게 큰 힘이 된 거로 봐서는 뭐 제 인생에서는 뭐 제일 중요했던 시간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행정 경험이 큰 토대가 됐으리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송 과학단지에도 그 힘이 미쳤을 것이고 그때 또 구성원이었던 분들 도움도 많았으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오늘 그 말씀만 듣던 홍진태 박사 그 유명한 학장님 모시고 이렇게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조금 좀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지금까지 쭉 오송 단지 꾸려오시면서 이 사람 하나는 정말 도민들이 표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분 혹시 있을까요? 주변에서 도에서요? 도민상 같은 게 있긴 하던데요. 바이오 쪽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천복 그 재단 유치할 때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셨고 저희가 학회 같은 걸 하면서도 특히 약학회는 회장이 나오려면 오성에서 반드시 한 번은 학회를 해야 된다. 제 스스로 그런 조건도 내걸고 또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고 했는데 사실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중요한데 제 기억으로는 뭐 그때 당시에 도의 과장님들, 국장님들 했던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누구 한 명 하면은 다른 분이 서운할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가장 고생을 했던 분이라서 뭐 도에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좀 큰 상, 그리고 퇴임을 하셨지만 퇴임이 안 한 분들이라면 제가 지사님한테도 인사 부탁을 좀 하지만 다 말씀을 하신다고 한 번도 말씀드려 본 적이 없지만요. 그냥 농담으로 주변 분들하고 같이 더 친한 분들이 계실 때는 바이오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은 한 직급씩 더 높여줘야 된다. 이런 농담들. 근데 그쪽 분야에 저는 중요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이오에 관련한 여러 말씀, 또 오송오창 과학단지에 얽힌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분야가 결국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쪽들이 많던데 우리 홍 박사님이 관련하신 일들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아지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양일보에 한 말씀 드려도 그러시죠. 동양일보에 벌써 근 10년도 더 됐는데 회장님 처음 만났을 때 바이오 관련 섹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속적으로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기자로 있던 누구라고 얘기는 좀 못하겠는데요. 그 기자분이 저한테 와서 석사를 하고 바이오에 대한 그런 공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양일보가 우리 충북의 바이오를 끌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역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회장님한테 감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편집할 때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홍진태 박사님 모시고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